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발적인 선택인가요? 아니면 강요된 압박인가요? 오늘은 이런 가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마라톤 풀코스, 그러니까 42.195km를 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번엔 이런 버전의 상상도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런닝화와 각종 스포츠 용품을 제공받고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몇 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결승점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환호를 보내고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42.195km를 뛰고 똑같은 신체적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데 억지로 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괴로운 경험으로 기억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기분을 느낄 것인지, 설레어서 가끔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솟구치는 기운을 느낄 것인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냥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건 내 선택이니 내 책임이다 라는 마음을 먹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여부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로 인해 괴롭거나 처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억지로 떠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정말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그때 에너지를 느낍니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죠. 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요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당함과 우울함, 비참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자는 대학 시절 정말 어이없는 상상을 하고 그걸 실제로 해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 시절 나는 프로 갬블러가 돼볼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다. 포커로 돈과 이런저런 것들을 땄다. 재미있었지만 1년 정도 열중한 뒤 그만뒀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밤을 꼴딱 세우고 오늘 딴 수천 달러를 내일 몽땅 잃는 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았다. 게다가 포커는 생계수단으로서 딱히 건전하거나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포커를 치면서 보낸 시간은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는 같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 우리 모두가 카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좋은 카드를 받는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카드에만 신경이 팔려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게임은 우리가 그 카드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포커 게임의 승자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시다면 그땐 정말 더더욱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펼쳐진 이 상황이, 갑자기 만나게 된 이 사람이 목표를 향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게 되려고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던 거구나 라는 걸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듯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는 처음 받아든 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처음 받아든 카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디폴트 값이죠. 사람마다 처음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높은 채로 피지컬이 우수하게 노래를 잘 부르거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서 무언가를 잘 만든다거나 언어적으로 우수하거나 수천 개의 항목들 중에 각자 다른 이 디폴트 값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받아든 카드처럼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최초에 우리 삶을 시작하며 부여받은 이 디폴트 값이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며 목표를 향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각 항목별 능력치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디폴트 값이 내 능력이구나, 이게 나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평생 주어진 그 디폴트 값을 셀프로 인생 최종 값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제 다시 셀프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내 선택이니 내 책임이다 라는 마음을 먹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확히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이 확 와닿을 수 있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인 적도 있고 심각한 위장장애로 구토하는 일이 잦아 모든 음식을 신중히 가려 먹어야 했죠. 청각에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허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며칠 동안은 똑바로 앉거나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임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당연히 친구도 별로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냥 그런 학생이었죠. 대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임스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느끼는 게 그림 그리기였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은 제임스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림을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정말 그 누구도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부유한 사업가였던 제임스의 아버지는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아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동생은 세계적인 소설가의 반열에 들어섰고 여동생도 훌륭한 작가가 되었으니까요. 완전히 집안의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제임스는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하는 대신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갑자기 인류학 탐험대에 합류해서 아마존 열대 우림으로 간 겁니다. 이 1860년대 당시에 대륙을 건넌다는 건 사실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방접종도 맞을 수 없던 그 시기에 각종 전염병, 맹독을 지닌 각종 파충류와 식물들까지 가득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임스는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지 예상이 되시죠? 놀랍게도 무사히 도착하는 데까지만 성공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려는 순간 천연두에 걸려 정글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허리 경련이 재발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죠.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었기에 탐험대는 제임스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천연두로 인해 뼈밖에 남지 않았고 허리 통증으로 거동까지 힘든 상태로 남미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거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지만 여전히 직업은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으며 시시때때로 발목을 붙잡는 건강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고통과 실망뿐인 듯 했고요. 결국 제임스에게 깊은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철학자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는 마음속에 뭔가 작은 불빛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불빛에 걸맞는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만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죠. 제임스는 그날부터 딱 1년 동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자기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걸 일기에 적었습니다. 정확히 딱 1년, 이 기간만큼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그냥 잊고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상황을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냥 자신에게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목숨을 끊기로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며 활발히 강연을 했고 지금까지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훗날 제임스는 죽으려던 날 밤 자신이 했던 그 작은 실행을 부활이라 일컬었고 그 덕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회 부적응자를 최고의 학자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내 책임이다 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에 단순한 깨달음이 있다. 명심하라.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경험에 책임이 있다. 없을 수가 없다.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는 건 역시 하나의 해석이다. 사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일종의 대응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난다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건 당신 책임이다. 때로는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요점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인간은 어딘가에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어떤 것에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뭔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선택에 관한 것이다. 무엇에 신경 쓸 것인가?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좋은 가치와 좋은 기준을 선택했는가? 라고 말이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내 책임이 곧 내 잘못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책임과 잘못이 일반적으로 붙어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둘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책임과 잘못이 붙어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 가만히 정차해 있는 여러분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그건 명백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고 동시에 그 사람은 법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죠. 설령 우발적 사고였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맞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붙어 다닌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고를 쳤으면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죠. 그런데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현관에 갓난아기가 놓여져 있다면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건 절대로 제 잘못이 아니지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저의 책임인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의 선택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역시 접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명사 두 개를 맞바꿔 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수록 본인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